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신천역 바로 근처에 있는 오시리아 일본 꼬치구이 전문점입니다. 이번에 설날도 되기도 했고 약간 시간이 비는 타이밍이 있길래 아는 지인분께 신촌에서 조금 괜찮은 곳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자기가 이번에 다녀온 이 오시리아 가게가 참 괜찮다고 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잠깐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고 나서 저녁 시간이었을 때 방문을 했었는데 퇴근 시간에 일본 맛있는 꼬치집에 들려서 술을 한잔 하면서 배를 푸는 게 옛날에는 참 로망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렇게 시간의 때가 묻은 그런 익숙하고 또 오래된 그런 나무 인테리어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이것저것 의미 있는 문구들도 전면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게 메뉴에 사장님 얼굴이 밖에 계시는데 무려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맛을 지켜주신 장인의 손길로 꼬치를 구워주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이렇게 사장님과 직원분께서 저 꼬치 굽는 곳에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둘이서 먹기에는 G코스 그리고 다양하게 드시고 싶으면 A나 B코스가 좋을 것 같고요. 사케와 고구마 소주 등 다양한 세트도 있고 하이볼도 괜찮으니 참 좋습니다. 모든 꼬치만 드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양한 꼬치들도 이렇게 보시고 추가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마리와 기타 등등 굽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전국에서 별로 없는 삼치 선어 회와 구이도 있고 아보카도 명란구이 같이 다양한 메뉴들도 있습니다. 주류도 이렇게 있으니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하게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점이다 보니 사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값이 많이 나가는 사케부터 저렴한 사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주문했었던 이 C세트에다가 다른 걸 이것저것 시켰는데 기다리면서 먼저 나온 이 완두콩을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이 삶은 완두콩도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먹는 안주거리입니다. 좀 기다려보니 이렇게 맛있는 꼬치들이 나왔는데요. 파, 달걀, 그리고 안에 있었던 팽이, 파말이, 고추말이, 그리고 츠쿠네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꼬치 요리 하면은 맥주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주문을 했고요. 보글보글 올라오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즐기는 꼬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장 양념 소스로 된 양배추도 아삭아삭 씹히면서 먼저 시작했던 맥주 한 모금은 참 시원했고 일본에서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중 하나가 아이랑에도 이 꼬치 요리인데 이번에 회포를 제대로 푼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준비된 꼬치 요리 중에 저렇게 말이나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저 은행 꼬치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먹은 것은 대표적인 파와 닭고기로 진 파닭꼬치입니다. 잘 구워진 파와 닭고기의 향기는 그
특유의 파의 향기에서만 나는 특유의 맛이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쫄깃쫄깃한 날개인데, 닭 날개는 먹기 힘들지만 그 쫄깃함은 다른 부위에서 나올 수 없는 특유의 식감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닭 날개만큼 비견되는 염통인데, 쫄깃쫄깃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맥주 안주로 딱 좋은 그런 녀석이죠. 이렇게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잠시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꼬치요리의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와 팽이버섯이 말린 꼬치요리인데요. 파는 아삭아삭 씹히면서 조금 더 단맛을, 팽이는 조금 더 오밀조밀한 그런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 팽이버섯이 참 식감이 괜찮은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이 기름진 맛을 씻어주는 싱그러운 고추말입니다. 이렇게 맥주 한 잔을 두고 이것저것 꼬치를 먹으면서, 일본에서는 머리를 비울 때 은행을 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은행을 까지 하려면 떨어뜨리기 때문에 머리를 비우고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오밀조밀한 이 은행 맛이 참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가 툭툭 터지면서 참 달콤하면서 짭짤한 베이컨의 조합인 베이컨 토마토 말이인데요. 이것도 참 괜찮고, 아삭아삭 씹히는 이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에도 꼬치요리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꼬치요리에서 조금 큼직한 맛을 내는 츠쿠네입니다.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풀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푹 찍어서 먹는 거는 옛날에 먹었었던 츠쿠네의 맛이 딱 떠오를 정도로 오밀조밀한 닭고기 경단의 그 맛이 나는데요. 이 두 개의 맛은 이 츠쿠네에서만 나기 때문에 다른 요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꼬치요리라는 게 저렇게 굽기만 하는 건데 다양한 맛이 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꼬치를 다 먹고 난 뒤 여수에서 공수한 그 산치 선회를 기다리면서 잠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저는 이곳을 시간과 추억이 머무는 곳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치 선회를 먹기 전 같이 곁들일 사이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김, 갓김치가 준비되어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마늘 소스, 그리고 삼치 선어회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삼치 선어들이 이렇게 부위별로 나왔고, 같이 곁들이기 위해 특별하게 주문했었던 고구마 소주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회나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저는 이 고구마 소주를 자주 시켰는데 그 두 개의 맛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얼음으로 저렇게 된 소주를 한 입 모금 마시면서 회를 푹 하고 간장 소스나 양념에 찍어 먹으면 그것도 참 별미이지요. 이렇게 준비된 부드럽고 향이 깊은 선어회는 제 지인이 참 좋아하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것부터 이렇게 삼치 선회처럼 부드러운 맛도 다양하게 있고, 같이 곁들인 소주와 이 하이볼도 참 좋은 선어회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달달하니 하이볼도 하나 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오시리아 하이볼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먹었었던 것은 그냥 먹는 방법인데요. 부드러운 살이 가득 느껴지고 조금 더 양념을 위해서 갓김치랑 먹는 것도 식감이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삼치 선회는 연어랑 참치랑 또 다른 맛을 내는데요. 조금 강렬하게 이렇게 마늘 소스랑도 먹어봤는데요. 저는 마늘 소스와 갓김치도 참 괜찮았지만 이렇게 둘이 같이 조합해서 먹는 것도 괜찮았고, 김으로 약간 막기처럼 그런 초밥같이도 먹는 것도 참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말아먹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선어회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볼을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소주를 한 잔 마신 다음에 먹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 선어회를 김에 마른 다음에 먹고 마무리로 갓김치나 간장 소스에 푹 찍어서
그 식감 자체를 즐기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면 없는 삼치 선호회니 한 번쯤은 꼭 먹어볼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보카도와 명란젓구이입니다. 저는 제 지인이 예전에 추천했었던 이 음식을 먹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기에 한번 주문을 해서 맛을 봐봤습니다. 굉장히 단촐한 메뉴이기도 하지만 단순하면서도 한국보다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었는데요. 주로 소주나 아니면 맥주를 두고서 안주거리를 할 때 조금 가볍게 드시고 싶으실 때 짭짤한 명란젓과 부드러운 아보카도의 식감이 참 괜찮았고요. 밑에 깔려있는 파가 오히려 달달한 맛을 내기 때문에 듬뿍 얹어서 먹는 것도 참 좋은 조합입니다. 조금 더 크리미한 맛을 위해서 이렇게 마요네즈랑 찍어 먹고 하이볼과 맥주 그리고 소주 어떤 음료라도 어떤 술과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가벼운 술상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년을 지켜오신 뚝심 있는 맛있는 꼬치집 오시리아에서 오늘 저녁 술 한잔 어떠신가요?